지금 제 목소리가 괜찮나요? 제가 지금 아파가지고 오늘도 오전에 병원을 다녀왔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 영상을 너무 오랜만에 찍어가지고 일주일 넘어가지 않으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. 영상이 늦은 이유는 한 10일 정도 제가 입원을 하다가 오늘 퇴원을 했어요.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썰을 좀 남겨보려고 오늘 카메라를 켰습니다. 제가 입원을 했던 이유는 폐렴 때문에 입원을 했는데요. 그러니까 지지난주 금요일 날 입원을 해서 오늘 월요일 날 퇴원을 했습니다. 이렇게 많이 입원을 할 줄 몰랐거든요. 오랜 기간 동안 입원을 할 줄 몰랐다가 거의 이제 10일 가까이 입원을 하게 됐고, 폐렴도 처음 걸려봤어요. 제 건강한 사람도 나이가 40이 넘어가면 좀 몸이 면역력이나 이런 것들이 확 떨어진다는 거예요. 저도 확실히 나이 탓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출산을 하고 나서, 그리고 코로나 걸리고 이제 백신 맞고 그렇게 하면서 갑자기 몸이 이렇게 좀 체력이 훅훅훅 떨어진다라는 게 좀 몸소 느껴지더라고요. 근데 이번에는 좀 감기라고도 좀 볼 수가 없었던 게, 저희가 주말에 아기들을 데리고 갯벌을 갔다 왔거든요. 서해에 갯벌을 갔다 와서 되게 신나게 놀았어요. 아기들이랑 조개도 막 잡고. 월요일이 됐는데 뭔가 몸이 엄청 좀 무거운 느낌이 드는 거예요. 손발이 땡땡 부어서 약간 이렇게 막 뭐가 차 있는 것 같은. 이제 몸무게를 한번 재봤거든요. 갑자기 몸무게가 2kg가 늘어난 거예요. 그래서 주말에 좀 먹었기로써니 2kg가 갑자기 는다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되게 밥도 좀 가볍게 막 그릭 요거트랑 뭐 이런 거 먹고 했었거든요. 그리고 이따 이제 화요일이 됐어. 근데 화요일 날도 일어나니까 몸이 어제보다 더 안 좋은 거예요. 더 안 좋아서 좀 뭐 문제가 있다. 이제 그때부터, 그리고 약간 이렇게 잔기침을 조금씩 했거든요. 그래서 수요일이 됐는데 또 손발이 엄청 탱탱 붓고, 월요일, 화요일 제가 조금 음식을 엄청 되게 작게 먹었거든요. 저녁을 안 먹고 몸무게가 변화가 전혀 없는 거예요. 2kg가 찐 상태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. 근데 이제 상식적으로 이틀을 거의 굶다시피 하면 뭐 200g이라도 차이가 나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몸무게는 는 상태 그대로 가고 손발이 퉁퉁 붓고 좀 이상한 거예요. 몸이 좀 이상하다 이 생각이 들어서 병원에 갔어요. 동네 내과에 갔어요. 동네 내과에 가서 피 검사를 좀 하고 싶다 그랬거든요. 그래서 이제 피 검사를 하고 왔어요. 그래서 이제 그날 밤에 이제 누워서 잠을 자는데 똑바로 누워서는 막 속이 너무 갑갑해서 목에서 숨이 아예 안 쉬어져서 잠을 잘 수가 없고, 무조건 오른쪽으로만 누워야지만 잘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목요일날 이제 아침에 이렇게 숨을 막 못 쉬게, 자다가 숨을 막 못 쉴 것 같은 그런 압박감이 막 드니까 이제 호흡기 쪽으로 조금 알아봐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폐 엑스레이를 찍으러 다른 병원에 갔어요. 그래서 이제 증상을 얘기하고 기다리고, 이제 선생님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고, 지금 막 숨이 너무 차다. 그리고 손발에 붓기가 너무 심하고 자려고 누웠을 때 숨이 안 쉬어진다.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엑스레이 빨리 찍어보자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엑스레이 찍고 나서 이제 또 좀 기다리다가 들어오라 그래서 갔더니 선생님 표정이 너무 안 좋으신 거예요. 선생님이 되게 조금 놀란 그런 표정으로 저를 보면서 지금 좀 상태가 많이 안 좋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왜요?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폐렴이 너무 많이 진행이 됐고, 근데 제가 그때 여기 왼쪽 가슴이 막 아프다 그랬거든요. 왼쪽 여기 안쪽이 좀 아픈 것 같아요. 이렇게 얘기했는데 선생님은 왼쪽이 조금 진행이 심한가? 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오른쪽이 지금 너무 안 좋고, 약간 나이가 더 드신 할머니, 할아버지였다면 입원을 권유할 정도로 지금 그만큼 진행이 많이 됐다는 거예요. 그래서 본인이 견딜 수 있으면 그냥 약을 타먹으면서 통원을 하면 되는데, 약을 좀 길게 한 2주 이상 먹어야 될 거다. 힘들 수 있다. 이렇게 얘기를 해서 밤에 잠을 자는데 어제보다 더 안 좋은 거. 이제는 아예 누워서 잘 수가 없는 거예요. 이제 이렇게 눕든 이렇게 눕든 이렇게 눕든 어떻게 누워도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. 눕기만 하면 숨이 안 쉬어지고, 결국에는 이렇게 벽에 기대서 이렇게 그날 잔 거예요. 자서 이제 남편한테 뒷날 얘기를 했어요. 나 입원을 해야 될 것 같아. 내가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아. 내가 그냥
참아보려고 했는데 숨이 이제 일상상에서까지 안 쉬어지려고 하고 그런 상태에서 내가 애기 둘을 보면서 또 막 라이딩도 다녀야 되고 또 가게도 왔다 갔다 가차샵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하니까 일단 병원 응급실로 가야겠다. 이제 입원 준비를 하고 갔죠. 아예 애초에. 그래서 뭐 속옷이랑 씻을 거랑 뭐 이제 뭐 충전기랑 뭐 이렇게 막 슬리퍼랑 다 챙겨가지고 막 짐이 이렇게 한 보따리인 거예요. 그래서 혼자 저 차 운전해가지고 내가 아파서 지금 내 발로 내가 들어가니까 약간 그 앞에서 좀 되게 머뭇머뭇하게 돼. 나도 아파서 온 건 맞는데 내가 여기 와도 되나? 내가 이렇게 위급한 응급실로 들어가도 되나?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. 그 앞에서도. 그래서 인적사항을 다 적고 그 이제 말씀을 드리는 와중에 제 뒤에 이제 그 119 차를 타고 온 또 나이가 많으신 부부가 계셨어요. 이렇게 뭐 욕실에서 미끄러져가지고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붙잡고 저랑 같이 들어갔어요. 게이트를 같이 들어가서 저는 겉으로 봤을 때 너무 멀쩡하니까 그 가방을 이렇게 안고 앉아서 이렇게 너무 지금이라도 그냥 집에 갈까? 여기서 나 안 된다 그러면 어떡하지? 어떡하지? 막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 선생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. 왜 오셨어요? 이렇게 물어봐서 어제 동네 내과에 갔는데 엑스레이를 찍어보더니 폐렴이 너무 심하다고 했다. 그래서 지금 숨도 좀 잘 못 쉬겠고 해가지고 왔습니다. 이렇게 하니까 이제 좀 기다리라고 하시더라고요. 일단 가서 앉아서 이제 피 뽑고 엑스레이를 먼저 찍으라는 거예요. 엑스레이를 찍었어요.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이제 바로 의사 선생님이 오시더니 폐렴이 너무 심한데요? 이런 거예요. 생각보다 지금 폐렴이 너무 심한 거 알고 계세요? 그러니까 약간 응급실에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심한 건 이제 그때서 약간 이제 좀 이렇게 오는 거예요. 내가 진짜 내가 심한 건가 싶어가지고 많이 심각한가요, 선생님? 이러니까 그냥 딱 봐도 엑스레이만 봐도 지금 좀 심각한 상태인 것 같은데 CT로 한번 찍자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제 또 CT실로 갔어요. CT실로 이제 혼자 가가지고 CT까지 찍고 언제부터 증상이 있었냐 해서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가자고 이렇게 쫙 다 설명드리고 이렇게 됐습니다 하니까 이제 그 선생님이 환자분의 나이에 이렇게 많은 상태가 염증이 꽉 찬 상태로 오는 경우가 거의 잘 없는데 그런가요? 해가지고 이제 바로 입원 결정이 났어요. 그래서 입원하셔도 괜찮으세요? 해가지고 네, 저 입원 준비 다 해서 왔어요. 해가지고 이제 입원 수속을 밟게 됐죠. 그게 금요일 저녁이었어요. 오후였어요. 그래가지고 그때가 제가 한 5시쯤에 들어가서 이제 병실 올라가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막 6시, 7시 이렇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4인실 괜찮냐고 하셔가지고 이제 4인실로 들어가게 됐거든요. 근데 제가 그 전에 출산을 본당 서울대병원에서 했어요. 거기는 제가 6인실을 썼었는데 그 6인실 병원 안에 화장실이 있었거든요. 여기는 그 4인실 병동인데 안에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. 화장실 어디로 가야 되냐고 하니까 화장실 밖에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병원의 룰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옷 갈아입고 이제 바로 이제 수행 맞고 이제 다행히 그 4인실 병동에 한 분만 계셨어요. 운이 좋게도 그 창가 쪽 자리에 제가 이제 있게 됐고 그 저희 맞은편에 있었던 분은 이제 그 뇌졸중 같은 걸로 이제 쓰러지셔가지고 좀 나이가 많으신 분이셨는데 이제 그 자매분이 간병을 같이 해주시나 봐요. 그래서 이제 그 언니 동생 사이시겠죠. 그래서 그 간병 해주시는 분 또 성격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저한테 젊어 보이는데 왜 들어왔냐. 그래서 뭐 폐렴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하니까 너무 힘들겠다 막 이런 얘기 해주시고 막 이런 거 다 알려주시고 병원 생활 알려주시고 해가지고 수액이 들어가니까 화장실을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이제 화장실도 또 이거 폴대 들고 이제 또 계속 그 공용 화장실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. 약간 이제 지금부터는 약간 조금 비위 상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비위가 약하신 분들은 뒤로 가기를 눌려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제가 첫날은 잘 지나갔어요. 토요일, 일요일은 되게 조용히 지나갔고 이제 당연히 교수님도 못 봤죠. 교수님은 주말에 안 나오시니까 남편한테 이제 입원을 얼마나 해야 될지 교수님이랑 상의를 해서 다 알려주겠다 해가지고 이제 남편이 월요일날도 일단 휴가를 썼어요. 이제 월요일이 됐는데 이제 담당 교수님을 만났더니 그 담당 선생님이 또 똑같이 응급실에서 들었던 얘기를 똑같이 하시더라고요. 자기가 봤을 때는 일주일을 무조건 입원을 해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. 일주일이나요? 일주일이나 괜찮을까 해서 이제 남편한테 얘기를 했더니 이제 남편도 근데 뭐 어떻게 제가
뭐 깨병도 아니고 진짜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한 거니까 이제 남편도 회사에 얘기를 해서 일주일 휴가를 썼죠. 그래서 남편이 이제 애기들 봐주고 중간중간 가차샵에 가서 약간 타이쿤처럼 이거 열쇠 어디 있으니까 그 열어서 뭐랑 뭐랑 넣어줘, 뭐 이거 채워줘, 코인 빼줘, 뭐 이거 다 시키고 거기서 이제 주는 그 약을 먹으니까 이제 기침을 하면서 가래가 막 나오더라고요. 근데 이제 완전 피 덩어리가 나오는 거야. 맞고 있나 보다 하면서 또 병실 사람들한테 좀 되게 눈치 보이는 거예요. 이제 다들 근데 병원은 좀 그런 것 같아요. 다들 조금 아파서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도 좀 이해를 해주는 그런 분위기였어요. 사실 뭐 저라고 다 어떻게 다 편하겠어요. 뭐 다른 저도 이제 불편한 것들이 있죠. 그런데 다들 아프고 힘드니까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하고 좀 그런 분위기였었거든요. 이렇게 해서 이제 다른 또 수술하시는 분들이 한 분 들어오시고 해가지고 저희가 4인실에서 3명이서 쓰고 있었는데 이제 이때부터가 진짜 대박이었어요. 그 병실가는 커튼을 다 치고 있잖아요. 그래서 커튼 치고 그냥 갖다 주면 밥 먹고 갑자기 이제 간호사분들 막 오시더니 베드 이제 그 친구를 막 또 세팅을 하는 거예요. 이제 그거는 누가 또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. 그래서 이제 되게 젊은 여자분이 오신 거예요. 하고 이제 남편분이랑 같이 오셨더라고요. 근데 이제 여자분이 그 베드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정말 꼼짝도 안 하고 진짜 죽은 듯이 누워 계신 거예요. 그리고 이제 그 간호사분이 이제 입원 수속을 막 하면서 이제 처음에 막 그런 증상이나 이런 걸 물어본단 말이에요. 뭐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어요. 뭐 이제 뭐 술은 언제 드시나요? 술은 뭐 일주일에 몇 번 드시나요? 뭐 얼마나 드시나요? 뭐 담배 피우시나요? 뭐 알레르기 있나요? 뭐 혈액형 이런 걸 막 물어보잖아요. 이제 그러면 대충 이분이 그 병원에 왜 왔는지를 거의 대충 그리고 방음이 안 되잖아요. 그거 커튼 하나로 있으니까. 근데 이제 옆에서 하는 소리를 그 병실에 우리 3명이서 커튼은 다 쳐져 있지만 다 귀를 열고 듣고 있는 거죠. 그걸 다 듣고 있었는데 이 또 남자분이 목청이 너무 좋으셨어. 소리가 엄청 커가지고 듣기 싫어도 진짜 내 귀에 막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. 여자분이 술을 매일매일 드신다는 거예요. 그래서 술을 좋아하나 보다. 근데 뭐 나도 술 좋아하니까 거의 하루에 소주 한 3-4병씩을 매일 먹는다는 거예요. 그래서 대단하다. 이제 술을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이제 간 이식을 받아야 될 정도로 간이 지금 너무 안 좋은데 계속 술을 먹다가 이제 넘어지신 거예요. 그래서 얼굴이 이렇게 다 찢어진 채로 오신 거예요. 그 보호자분이 계실 때 바로 이제 그 성형외과로 해가지고 이제 여기 이 꼬매는 수술을 하러 가셔가지고 또 수술 금방 끝났어. 금방 끝나서 이제 왔는데 뭐 이제 그리고 그 뭐 알코올이 지금 너무 가득한 상태니까 이제 뭐 이걸 좀 빼내려고 그 관장을 계속 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이제 약간 좀 취하신 듯한 그런 목소리로 막 내가 알아서 할게요. 나 그냥 집에 가면 안 돼요? 이거 왜 해야 되는데요? 이러면서 막 엄청 짜증을 내니까 약간 병실의 분위기가 조금 좀 그랬어요. 그래서 남편한테도 막 제가 실시간으로 얘기했죠. 옆자리가 좀 심상치가 않다. 그리고 막 보호자분도 이제 간호사분이 나가고 나서 아니 너 왜 이렇게 술을 먹는 거야? 이제 술 좀 그만 먹어 이렇게 하면서 너 왜 이러냐고 그냥 같이 동반으로 막 이렇게 막 하자. 너 그냥 나랑 같이 뭐 이렇게 할래? 뭐 그 간병 하시는 분은 그날 퇴원이었어요. 그래서 이제 그 할머니네 팀은 이제 가고 이제 또 다시 3인이 쓰게 된 거죠. 그래서 이제 남편한테 괜찮겠지? 뭐 오늘 일단 넘기고 좀 차츰 봐야겠다.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저 역시도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항생제를 계속 맞고 있는 상태였었거든요. 항생제 비면 또 몇 시간 있다가 또 맞고 또 맞고 또 맞고 거의 이제 24시간을 계속 항생제를 맞고 있는 상태였는데 항생제 부작용 중에 하나가 좀 안 맞으면 설사를 계속 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제가 그때 진짜 1시간에 한 번씩 설사를 계속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 공용 화장실을 가야 되잖아요, 저는. 그러면 이 폴대를 또 끌고 이 막 바지를 이렇게 붙잡고 또 그 안에 근데 그 화장실이 되게 좁았어요. 좁아가지고 이제 폴대까지 넣으면 거의 이렇게 우겨 넣어줘야 되는 그런 화장실이었는데 화장실 2칸이었거든요. 근데 화장실도 뭐 1-2시간마다 계속 가야 되니까 전 너무 힘들죠. 기침도 계속 하고.
그러다가 이제 저녁 먹고 이제 누워 있는데 옆자리에서 보호자분 가셨어요. 보호자분은 이제 식사하는 것까지 보고 가시더라고요. 내일 다시 올게 이렇게 하고 가셨고, 그 여자분이 이제 혼자 계속 그냥 혼자 있을 때는 계속 주무시는 거예요. 그냥 거의 진짜 술에 취한 사람처럼 계속 잠만 계속 자고 있었는데, 간호사분이 또 한번 깨우더라고. 지금 관장을 해야 된다. 그래서 이제 그 약 넣어드릴게요 해가지고 이제 관장약을 넣어주고 가셨어요. 그러고 나서 되게 조용한 거예요. 그래서 잘 하고 왔겠지. 보호자가 없지만 잘 할 수 있겠지. 성인이니까.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다가 새벽에 한 1시쯤 또 배가 아픈 거예요. 또 배가 아파가지고 막 기침을 하다가 화장실로 갔어요. 화장실로 갔는데 그 화장실에 딱 들어가니까 이제 변기, 그 화장실 문을 딱 열었는데 그 변기랑 바닥이 다 그분의 똥으로. 근데 저도 이제 출산할 때 관장약을 이제 써봐서 알지만 그 되게 이제 그 못 참잖아요. 보통 관장약을 넣고 뭐 간호사분들이 아무리 참으세요 해도 인력으로 또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, 그래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 생각을 하고 역한도 열었는데, 역한도 역시 막 벽면 그 변기 바닥 다 양쪽 그 화장실 전체를 다 그냥 똥칠을 해놓은 거예요. 그래서 난 지금 너무 배가 아픈데, 그래서 나와가지고 또 새벽이니까 간호사분한테 말씀드렸죠. 지금 화장실이 저런 상태인데 바로 치워주실 수 있냐. 지금 안 될 것 같다는 거예요. 그래서 조금 먼 거리에 있는 화장실이 있었거든요. 근데 이제 그때 또 제가 상태가 얼마나 안 좋았냐면, 밥을 먹고 나서 식판을 복도에 갖다 놓고 오잖아요. 그렇게만 해도 제가 숨이 100m 달리기 한 사람처럼 막 이렇게 숨을 쉬고 있는 상태였단 말이에요. 근데 이쪽 화장실도 먼데 저쪽 화장실은 더 많이 걸어가야 돼요. 그러니까 산소 빼고 폴대 들고 또 이제 또 걸어가서 또 이제 볼일 보고 또 와가지고 또 이제 앉아서는 또 숨이 안 쉬어지니까 또 기침을 또 한참 해야 되는 거예요. 또 기침하고 또 막 이렇게 하고 산소 막 다시 막 연결해 코 이렇게 막 넣어가지고 막 그렇게 이제 하고, 도저히 내가 지금 이 새벽에도 내가 화장실을 몇 번을 더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이게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. 간호사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서, 선생님 저 그냥 2인실로 옮기고 싶다. 근데 2인실이 화장실이 안에 있었거든요. 그래서 지금 새벽인데 지금도 옮길 수 있느냐. 지금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때 막 새벽 2시인가에 옮겼어요. 옮기고 이제 대신 다행히 또 운이 좋게 그곳은 이제 완전 비어있는 병실이어서 2인실을 거의 1인실처럼 썼죠. 마음껏 기침을 하고 화장실도 편하게 좀 왔다 갔다 쓰고, 그래도 이제 기침 때문에 잠을 이렇게 막 잘 못 자고 있는데 이제 밖에서 그 다른 간병인들 막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. 뭐 화장실이 도대체 왜 저렇게 됐냐, 화장실을 어떻게 가란 말이냐, 뭐 그런 얘기부터 해가지고, 또 이제 제가 그때 물을 다 마셔서 이제 또 정수기에 물 들어갔었는데, 간호사 선생님이 이제 그 보호자한테 전화를 막 하시는 걸 또 들었어요. 전화하셔가지고, 보호자 상주를 안 하면 어떡하냐. 근데 원래 뭐 상주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은 아닌데, 지금 저분 같은 경우에는 혼자 거동도 너무 힘들고 정신도 지금 없으시고 화장실은 물론이고 그 베드랑 옷이랑 몸에 다 이제 변이 묻어있는 상태다. 그럼 저걸 누가 치워주냐. 간호사들은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잖아요. 그럼 간병인을 두시던지 보호자가 지금 오셔라. 지금 당장 와야 된다. 근데 이제 보호자가 상황상 그걸 못 온다고 했나 봐요. 간호사 선생님이 계속 와야 된다고 전화를 하는 거를 마지막으로 듣고 이제 저는 갔어요. 그리고 그분은 어떻게 됐냐면 그 뒷날 아침에 바로 퇴원하셨어요. 근데 더 대박 문제는 뭐였냐면, 제가 원래 혈관이 잘 안 잡혀요. 그 응급실 통해서 들어갔잖아요, 제가. 그래서 응급실에서 처음에 여기다가 처음에 이제 먼저 잡아주셨단 말이죠, 라인을. 근데 응급실 바늘이 되게 두껍단 말이죠. 그래서 이 라인을 잡은 걸 되게 오래 끼고 있었어요. 끼고 있다가 중간에 이거 이제 한번 바꿔주시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이걸 바꿨는데, 이제 이때부터가 정말 순환시나서 이거를 처음에 왼팔로 그리고 나서 왼팔로 잡아주셨는데, 거기가 아마 뭐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, 여기였을 거예요. 여기였는데, 잡고 나서 한 이틀 정도 됐을 때 여기가 이제 막 완전 땡땡 붓는 거예요. 제가 선생님한테 말을 하니까 안에서 혈관이 이제 터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. 다시 라인을 이쪽으로 다시 잡았어. 여기가 원래 제가 제일 잘 잡히는 자리예요.
근데 여기도 잡았는데 여기 이제 계속 접었다 폈다 하는 자리에서 오른손이고 밥 먹어야 되고 하니까 이제 여기도 안에 이제 막힌 거야. 막혀가지고 여기를 또 뽑았어. 뽑고 이제 또 여기를 놨는데 여기도 넣자마자 이제 안 잡힌 거야. 안 잡혀서 이제 또 여기를 찔렀는데 여기도 넣자마자 안 잡혔어. 그래서 또 다시 또 이쪽 봐. 그래서 이제 월요일 퇴원이 결정됐어요. 나중에 됐는데 거의 뭐 목금 토일 계속 라인을 갈았거든요. 했는데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점점 더 놓을 곳은 없고 이제 또 놓으면 또 손이 이만큼 붓고 여기도 이만큼 붓고 하니까 이제 저도 웬만하면 그냥 참아야겠다. 그냥 뭐 무리 없이 들어가면 참아야겠다. 조금 아파도. 근데 마지막에 여기 이쪽 손, 왼쪽 손을 놨었는데 여기가 막 이만큼 부은 거예요. 너무 심하게 부은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라인을 다시 잡아야 될 것 같다 해서 또 촉에 놨던 여기를 다시 잡았어요. 여기를 다시 잡았는데 근데 여기가 이제 나중에는 또 안에 터졌나 봐요. 막 탱탱 붓고 이렇게 구부리는 것 자체가 안 될 정도로 너무 아픈 거예요. 그래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정말 죄송한데 이거 좀 바꿔달라고 하니까 바꿔드릴게요 했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. 간호사분들이. 너무 아픈 거예요. 근데 수액은 계속 들어가야 될 상황이니까. 그래서 한 20분 또 기다렸어. 20분을 또 기다리다가 선생님한테 다시 호출을 했어요. 호출해서 선생님 저 여기 너무 아파서 못 참을 것 같다. 여기 라인을 좀 바꿔달라 하니까 한 간호사 4분이 막 오시더니 제 양쪽 팔을 붙잡고 막 계속 막 때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. 그래서 근데 다 하시는 말씀이 진짜 없네. 어떡하지? 진짜 없네. 진짜 없네. 이 말을 계속 양쪽에서 그래서 어떤 선생님이 그 전에 저한테 환자분 정말 죄송하다. 근데 처음에 여기를 또 한번 찔렀거든요. 찔렀는데 안 나온 거야. 피가 안 나와가지고 여기를 찔렀어요. 여기 이 뼈와 뼈 사이 여기를 여기를 한번 해야 될 것 같다 해가지고 했는데 여기도 안 된 거야. 근데 이제 딱 놓고 빼자마자 이렇게 빡 부어오르더니 막 여기도 막 멍이 바로 들더라고요. 그래서 선생님이 환자분들 여기가 아니면 넣을 데가 없다. 진짜 라인을 잡을 데가 없다. 해가지고 어떡하죠?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조금 연차가 높은 선생님 모시더니 막 또 이제 손을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여기 이제 여기 어때? 이래서 이렇게 막 만져보시더니 그분이 여기를 이렇게 탁 넣었는데 피가 이렇게 탁 올라오더라고요. 그래서 다행이다 해가지고 나중에는 여기를 잡으니까 이제 이 두 손가락을 테이핑을 다 해서 이제 밥을 이렇게 먹어야 되고 근데 여기 너무 아픈 거예요. 왜냐면 여기가 살이 없잖아요. 살이 없어서 너무 아픈데 사실상 여기를 빼면 내가 이제 진짜 놓을 곳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좀 아파도 조금 참고 이제 이 손을 거의 안 쓰겠다라는 생각으로 잘 때도 뭐 이렇게 자고 퇴원을 오늘 하기로 하고 이제 첫 번째 항생제를 맞고 두 번째 항생제를 맞는데 항생제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. 안 들어가는 거예요 또. 그래서 이제 다시 콜을 했죠. 콜을 해서 선생님 항생제가 안 들어간다. 선생님 막 또 뛰어와서 만지더니 근데 막 손이 막 붓지는 않은 느낌이었었거든요. 그러더니 이렇게 조금 빼가지고 이렇게 처치를 이렇게 하니까 딱 됐어. 그래가지고 선생님 제가 절대 움직이지 않고 손을 이렇게 하고 있겠습니다 해가지고 마지막 항생제까지 맞고 이제 퇴원 수속을 하고 이제 왔어요. 그리고 좀 이상했던 게 제가 혈압이 그 처음에 피 검사를 하러 갔던 내과에서 마지막으로 쟀을 때 120에 90 뭐 이 정도였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 병원에서도 혈압이 그래도 조금 높은 편이시네요 해서 네 뭐 낮은 편은 아니에요 해서 이제 왔는데 응급실에서도 괜찮았었거든요. 근데 이제 이 수액을 맞고 항생제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날 저녁에 이 혈압을 재는데 150이 나온다는 거예요. 150에 110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이거 재주시는 그 조무사 선생님께서도 너무 높은데요? 조금만 더 계셔보세요. 저희 또 기침을 계속 하는 상황이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다시 재러 오겠다. 그러다가 이번 한 3일째인가에는 새벽에 혈압을 쟀는데 혈압이 170이 나온 거예요. 간호조무사 선생님이 너무 놀라신 거예요. 너무 놀래가지고 기계가 잘못됐나? 조금만 계셔보세요 해서 다시 쟀는데 또 똑같이 170이 나온 거예요. 혈압이. 오늘 퇴원할 때까지도 혈압이
태어날 때 한 140에 100이라 그랬나? 아무튼 좀 높은 혈압으로 퇴원을 했어요. 그래서 아직까지도 몸이 아주 정상은 아니다. 그리고 의사 선생님도 퇴원은 하지만 일주일에 무조건 쉬어야 된다. 너 무리하지 마라. 근데 뭐 어떡해. 난 또 내일 또 당장 가차샵에 가서 가차 넣어야 되고 또 애기들 또 픽업하러 가야 되고 해야 되니까. 집에 오니까 마음은 또 편한데 기침은 또 계속 나고 약 계속 먹고 그러고 있습니다. 그러고 제일 또 먼저 해야 되는 게 유튜브를 그래도 찍어야겠다. 찍어서 이제 계속 방치할 순 없잖아요. 또 이제 지금 또 집에 왔으니까 유튜브를 찍어서 나의 근황을 또 먼저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유튜브를 찍게 됐습니다. 너무 힘든 한 주였어요. 내 생에 정말 힘든 한 주였었고, 아주 아프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, 선생님이 좀 전조 증상이 없는 게 좀 특이하다고 하긴 하셨는데, 제 생각에는 그 5월 달에도 제가 일이 많았잖아요. 직원 문제도 그렇고, 뭐 가차샵 코인 문제도 그렇고,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스트레스로 쌓여 있다가 몸으로 빵 터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아니, 좀 이런 스트레스 관리 좀 평소에 좀 잘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다음 주에 이제 외래를 한번 가기로 했는데 이제 혈압도 좀 재보고 또 내일부터 좀 쉬엄쉬엄 또 일상으로 복귀를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건강은 정말 건강을 챙겨야 된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. 뭐 제가 뭐 가차샵, 소품샵, 뭐 엔잡너 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. 몸이 안 좋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. 몸이 조금이라도 내가 이상하다 느끼면 주저없이 바로 병원으로 가십시오. 가서 꼭 빨리빨리 치료를 받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. 원래 이제 계획대로 또 일주일에 영상 하나씩 이렇게 업로드하는 것을 목표로 해가지고 다시 컴백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고 모두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제 다음에는 조금 더 건강한 모습으로 오겠습니다. 안녕.